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라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달 탐사의 경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2020년 다시금 달 탐사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이유, 그리고 과연 인류가 달 탐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과학 관련 도서 저자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인류를 달에 보낸다라는 게 아마 뭐 역사책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일 아폴로 17호 이후에 거의 뭐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일이죠. 예, 그렇죠. 1960년대 시작했던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미션이 아폴로 17호였는데요. 네. 이게 1972년도에 이제 발사하고 착륙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대로 2024년에 사람이 착륙을 한다면 마지막 착륙 이후로 52년 만에 추진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유럽,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우주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2021년 말에 달 궤도 무인 비행, 그 다음에 2023년에 달 궤도 유인 비행, 그리고 2024년까지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포함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하고, 동시에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말씀해 주신 예. 그 모든 과정들이 거의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성공을 하면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69년 아폴로 11호부터 총 12명의 우주 비행체가 달을 밟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우주인이 달을 가장 먼저 밟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션 이름이 아르테미스로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폴로의 또 쌍둥이 여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폴로 미션이랑 좀 라임도 좀 맞춘 것 같고, 예, 그래서 탑승할 분을 지금 남녀 2명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인원이나 성비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선발 기준이 아직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성 우주인은 반드시 포함이 될 거고, 네. 아마 무조건 달을 먼저 밟을 거다.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도 버즈 올든이랑 닐 암스트롱이 약간 신경전이 있었을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누가 먼저 밟을지. 예, 근데 인원이 늘어서 여성 우주인이 2명이 된다. 이러면은 아마 우주선에서 사전에 좀 약간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 이름을 아르테미스라고 지은 걸로만 봐도 이번에는 어쨌든 달에 착륙하는 우주인을 최초로 이제 여성 우주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번 프로젝트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가 또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50년 전의 과학기술이랑 뭐 2020년의 과학기술을 비교하면 뭐 당연히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날 테니까요. 아폴로 17호 달 탐사 때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초기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는 인간이 과연 달에 갈 수 있는가,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계속 아폴로 미션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주선이 착륙하면서 이제 월석 채취나 혹은 달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탐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는 달 탐사가 아주 주요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이 달을 이용해서 화성 탐사, 더 깊은 우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른 탐사의 중간 단계로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 위치 자체도 예전에 자주 갔던 적도 부근이 아니라 이제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남극 쪽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정부가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러면서 약간 주도했던 우주 미션이었는데 이제는 민간 우주 기업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50년 전과 비교하면 뭐 기술적인 수준 차이도 많이 뭐 업그레이드가 됐겠지만 네, 내용적으로도 뭔가 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은 음모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아니, 예전에 그렇게 여러 번을 갔다 왔는데, 이거를 뭐 지금 왜 이렇게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고민을 하고, 네. 이렇게 하냐. 예전에 혹시 안 갔다 온 거 아니냐.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일주일 관광 가는 거랑, 뭐 몇 년 살 거 준비해서 이민 가는 거랑은 준비하는 과정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가는 게 중요했어요. 가자, 갔다 음. 오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서 뭐 기지도 건설하고,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도 하고, 뭐 게이트웨이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할 일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 이민 수준이기 때문에, 아. 준비를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많은 시간이랑 돈을 낭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과거에 안 갔다 왔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비유를 네, 적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순한 짧은 단기 여행이 아니라 이민 수준의 이제 방문이기 네,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네, 이번에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되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들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뭔가 제대로 된 걸 하는 건 아르테미스 한 3호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달에 착륙하면은 뭐 거의 한 6일 반? 한 일주일 정도를 체류를 해요. 그래서, 최대 4번 정도 탐사를 나가고, 음. 샘플을 채취하고, 거기서 이제 과학 실험들을 수행하고, 이런 걸 하게 될 텐데요. 네. 어, 이제 아폴로 미션하고 비슷하게 이제 아르테미스 탐사선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후속 발사될 아르테미스 탐사선이랑 좀 연계를 해서 다양한 임무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서 어떤 음. 식으로 이제 화성 탐사를 준비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달 탐사에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좀 발을 담그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뭐 쉽지 않죠. 네, 네. 어디 해외여행 가기도 쉽지 않은데 네, 달에 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 시작은 사실 러시아가 1959년에 먼저 했습니다. 네. 이때 무인 탐사선 루나 2호가 달에 최초로 충돌했어요. 착륙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충돌을 했는데,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루나 16호가 달 토양을 채취해서 귀환을 하기도 했고,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1969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아시다시피 최초로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최초로 2013년도에 창호 3호를 달에 착륙시켰어요. 음. 네, 근데 재밌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 2003년에 창호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도 10년 만에 성공을 시켰거든요. 예. 이게, 네,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리고 2019년에는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달 뒷면 착륙을 창호 4호가 성공을 했죠. 아, 달의 네, 뒷면. 이렇게 네. 세 나라가, 네,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이 달 탐사선 쏘아 올리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작년 4월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비영리 기업인데, 스페이스 IL이라고, 여기 달 착륙선 베레시트라는 게 이제 갔는데, 네. 최종 착륙 과정에서 실패를 했어요. 음. 표면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근데 이게 개발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저가 우주 탐사였는데, 아깝죠. 150m 떨어진 곳에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작년 9월에는 인도의 탐사선 찬드라얀 2호가 또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착륙 도중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실패를 했는데, 역시나 베레시트처럼 알뜰하게 추진된 미션이었는데, 조금 더 썼지만 1,700억 정도 썼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작비가 3,500억 정도 되는데, 네. 영화 한 편 제작비 절반 값으로 간 거니까, 저렴하게 쓰고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우주선 탐사가 돈이 많이 드는 게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왜냐면 지구를 벗어나려면 많은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려면 결국 연료를 적게 써야 되고, 연료를 아끼려면 지구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중력의 힘을 타고, 우리가 친구가 손잡고 빙빙 돌리다 던지는 것처럼, 네. 지구 중력을 타고 막 돌다가 달로 가는 건데, 이게 궤도를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달에 갔거든요. 네.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찬드라얀 2호가 48일이 걸렸어요, 가는데. 네, 이게 뭐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를 돈 아끼느라 걸어가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써서 연료를 많이 쓰느냐에 비례하는 거네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이 궤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네. 일단은 싸게 가려면 오래 걸려요. 아, 네. 그렇군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뭐 네네.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좀 재력이 많은 미국, 러시아, 중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네. 오래 걸리면 일단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러시아, 중국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뭐 이스라엘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고요. 참,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봐도 달 탐사가 결코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에 가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뭔가요? 뭐 간단하게는 광물 자원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기가 없잖아요. 달이. 그러다 보니까 관측소를 세우면 뭐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없으니까 관측이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죠. 아, 네. 근데 뭐 이런 장점 외에도 기본적으로 달 탐사는 다른 나라의 자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기 아주 좋은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린 달에 갔다. 이거는 우주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국가의 약간 위상이 쓰고 브랜드가 좀 인지도 제고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나라다 이런 거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원래 2028년 목표였어요. 근데 네. 이거를 그 미국 정부에서 4년을 당겼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이 미국보다 달 뒷면을 먼저 갔고 또 유럽도 뭐 2030년에 달에 우주인 100명이 거주하는 문 빌리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다른 나라도 계속 참신한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주도했었는데 밀리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계획을 당기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인력이나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뭐 돈을 더 쓴다고 쉽게 당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당겼다가 실패하면 들어간 돈은 전부 그냥 손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긴 남는 게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 번 쓰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다 소실이니까. 네. 근데 중남미 국가들도 지금 달 탐사에 막 도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우주기술 보유한 신생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에콰도르 시민우주청 같은 경우가 국제우주연맹 라틴아메리카 지역그룹이랑 영국의 스페이스비트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가 같이 남미 국가 최초로 출사표를 좀 던졌는데 그 뭐 스페이스비트는 영국 최초의 달 탐사 로버를 발표한 게 있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가 2021년 달 탐사를 위한 소형 로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그 달에 거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보기 위한 표면 탐사를 추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뭐 중남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달 탐사를 하려면 결국 다양한 주체가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피가 수혈이 안 되면은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수혈이 계속 되게 만드는 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그 좀 선발 주자들 있잖아요. 좀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선발 주자들이랑 후발 주자들이 국제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 중국 측에 뭐 달 표면에 공동 탐사 기지를 짓자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제안이 알려지니까 이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달 탐사 관련 동맹국을 끌어모으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들리는 게 말씀해주신 그런 서로의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뭐 살짝 다르게 보면은 경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이 달라지면은. 그래서 네. 지난 그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미국인들은 달과 화성의 자원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67년도에 그 외기권 우주조약이라고 우주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맺은 조약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우주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거나 이용 및 점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사에서 최근에 달 암석
표본 하나당 최대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 기업 주도의 달 자원 채취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협력 체계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우주 자원 이용을 좀 국제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나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패권 경쟁의 대상으로 달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또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에 무인 달 탐사선 발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사랑 협력을 해서 우선 1단계 달 탐사를 진행을 하고 네. 30년까지 우리도 달에 착륙선을 보내서 달 표면을 조사할 예정을 갖고 있고, 이거랑 관련된 우주 기술, 뭐 달 탐사선을 개발하고 달 임무 궤도 진입 기술, 뭐 심우주항법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달의 자원이 좀 있잖아요. 네. 뭐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자원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 확보하는 임무들도 뭐 참여할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예전에는 보면 뭐 국가 주도로 달 탐사를 했다면 요즘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달 탐사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 탐사에 가장 주도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민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하고 그다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에 성공했던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일단 가장 앞서 나가지 않을까. 네. 이게 예전에는 사실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의지도 있었고 국가 차원의 좀 추진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좀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이득이 좀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우주로 가면 이걸 얻을 수 있고 저걸 쓰면 이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걸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굉장히 효율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스페이스X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 세계 각국이 달 탐사 경쟁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